제가 봤을 때 최근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요노를 조금 넘어서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소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쓸모 찾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가치가 있는 아이템, 가치가 있는 제품,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굉장히 과감히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중심, 그래서 내 거 사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모 찾기와 내 거 사기가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큰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추천을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성과 가치관을 일단 우선시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실용적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면 과감히 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현재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고는 있겠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내가 가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외연 확장보다는 내부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가치가 나한테 중요한 거야? 이 가치는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깊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올해 호텔스닷컴에서 언팩25라고 하는 여행 트렌드서를 냈는데, 그 여행 트렌드서에 크게 두 가지의 그 눈여겨볼 부분이 우회 여행하고 현지 특산물 여행, 이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프랑스를 가면 파리를 여행하는 게 아니라 랭스를 여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쿄를 여행하지 않고 뭐 후쿠오카에 가서 맛집을 여행한다든가.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에 이제 70대 후반의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했더니 이태리를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서. 당연히 이태리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로마, 베니스, 뭐 피렌체 이런 데를 생각할 텐데, 돌로미티라고 하는 지역을 가셨더라고요. 돌로미티는 이제 북동부 지역에 알프스 산맥 쪽에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둘레길. 과거랑은 좀 틀리게 유명 지역에, 관광 지역에 가서 거기서 느끼는, 분명 거기도 뭐 다양한 어떤 경험할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내 취향, 나의 삶의 속도에 맞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이런 형태들이 현재의 어떤 소비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연령의 구분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연령과 상관없이 그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비드 한 3년을 겪고 나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이 나타났던 것들이 뭐 욜로나 아니면 플렉스 뭐 이런 이 단어들이 많이 나왔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SNS 상에 보면, 제가 작년에 썼던 책에는 이제 평균 올려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썼긴 했어요. 현실보다는 훨씬 더 상위에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임금,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당연히 이제 보여주고 내가 올린 컨텐츠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평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자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현실로 내려오면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제가 그대로 따라하긴 사실 쉽지 않겠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다양한 어떤 또 스트레스나 아니면 나름 무력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여주기식의 소비는 분명한 거는 벌써 작년서부터 꽤 많이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가치 있는 물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들을 전혀 안 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조금씩 걸러내는 것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과 적은 돈을 투여하는 쪽이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는다 싶으면 자기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비싸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가의 서비스나 제품을 구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에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자기의 개발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 자체는 이제 오프라인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요노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필수적인 것들을 구매를 하고 중복 구매하는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구매를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구매를 하고 자기의 정체성이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이제 경험의 소비라고 하는 측면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냥 오프라인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거나 나만의 경험을 얻거나 하는 형태들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주요 지역에 오프라인 매장들 많이 늘리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유기농 전문 식품점이죠. 홀푸드 마켓 같은 것들을 인수를 해서 좀 공을 들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팝업 스토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기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듣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이런 형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뭐 한국 시장이 글로벌 전체로 보게 되면 굉장히 관심이 있는 나라이면서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소비 행태라든가 문화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그 유통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SNS상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펑션들을 다,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강해지겠죠. 훨씬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뭔가 서칭을 하거나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AI가 조금 더 그 개인한테 맞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추천을 하겠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건 이제 푸시마켓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 시장이 계속적으로 있고 강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 보면 대중은 그동안 해왔던 이런 푸시적인 것들을 계속 받을 거냐를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대중들도 AI를 익히고 AI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를 활용하게 되겠죠. 이제는 반대로 본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나의 가치관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아이템과 서비스와 쓸모와 실용과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AI를 통해서 찾아가기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개인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의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고요. 특히 한국도 굉장히 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제는 나중심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굉장히 많은 푸시적인 정보들이 개인이 AI를 잘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것들을 받아서 다시 재가공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비껴나가서 자기만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정보화시키는 작업들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비자들마다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없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좀 보고는 기업 입장이나 브랜드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그리고 2026년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총 5개의 큰 흐름으로 잡았어요. R2라고 하는 영어의 접두어를 써서 흐름을 만들었고요. R2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형태들의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리어슈어입니다. 확실한 것만 구매를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가짜뉴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범죄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확실한 것, 그다음에 안전한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신뢰라고 하는 단어, 신뢰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작년서부터 떠오르고 있고요. 물론 신뢰라고 하는 가치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이게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의 밑바닥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안심, 그 다음에 공감 이런 형태들이 같이 따라 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확실한 것,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타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회귀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재정립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과 기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기업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다시 논의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외연의 확장 측면에서 그동안 굉장히 빨리 속도, 성장, 성공 이런 단어로 끌고 왔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재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온 것 같고요. 다음에 리밸런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과잉의 시대, 그 다음에 보여주려고 했던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면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물론 타인과의 관계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 그다음에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내가 쓸모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이런 트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레볼루션, 테크놀로지의 발전, 특히 이제 AI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AI 시대가 왔고 그럼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AI를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스마트 글래스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스마트 글래스는 과거에 이제 구글이 한번 시장에 내놨다가 크게 실패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메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 글래스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 그다음에 그게 하나의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UI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에 AI가 이제 장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작동 이런 어떤 UI적인 측면에 큰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AI는 AI대로 열심히 발전하겠지만 AI를 적용하지 않는 하이퍼블루, 네오블루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하이퍼블루의 계층들이 살아나고 또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없는 AI가 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직업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로서 또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바이탈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어떤 가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내 생활을 끌고 가고 있느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자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느냐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미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제철 코어라 그래서 제철 음식이나 그다음에 제철 경험, 온타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뭐 연령이 높은 사람만 그러냐? 아니면 젊은 세대만 그러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연령의 구분 없이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생각하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총 5개의 R2로 시작하는 큰 흐름들이 이제 내년에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